안녕하세요. 볼리TV 서영욱. 김정용입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네, 월드컵 이후에 진짜로 처음 봬요. 네, 네, 여기 들어와서 찍으러 들어와서 처음 뵀습니다. 네. 월드컵 기간 동안 볼리TV 겔주 네. 한국 담당. 네. 그리고 MBC 중계 네, 하면서 그렇죠. 김민호 캐스터. 네, 김민호 캐스터와 엄청 미남이시더라고요. 김 캐스터 잘생기셨어요. 네. 네. 같이 중계도 많이 하셨고. 영광스럽게도. 네, 한 해를 저희가 오늘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월드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간단히 저희 근황 뭐 이런 얘기를 살짝 해봤고요. 여러분들께서는 2022년 한 해 축구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2022 한국 축구 5대 사건. 자, 볼리TV 커뮤니티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죠. 네, 저희가 이거 집계한 뒤, 그러니까 집계 다 뽑아서 제가 작성한 뒤에 더 하셨는데, 그렇죠. 제가 집계했을 때까지 약 8천여 분이 투표를 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 결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1위부터 5위까지의 순위는 네. 여러분이 정해주신 것을 바탕으로 제가 뽑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꺾마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그리고 이제 울산 현대 17년 만에 K리그 우승, 그리고 이승우 선수와 지소연 선수가 K리그 유선한 거,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함께 방한을 했던 소식,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김민재 선수의 세리아 정벌, 뭐 이런 어떤 우리 국내 선수들의 유럽 무대 활약, 이렇게 크게 5가지 항목으로 저희가 설문을 좀 걸었거든요. 어떤가요? 좀 예상한 대로 나왔나요? 결과가? 1위가 이거보다 더 압도적으로 득표할 줄 알았어요. 그래요? 2위가 더 많이 할 줄 아셨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EPL 득점왕이 댓글 보니까 손흥민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은 또 할 수도 있는데라고 댓글 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반대가 아니고? 근데 저는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은 반대죠. 네. 네. 그래서 벤투 감독이 이끄는 우리 카타르 월드컵 16강도 대단하지만 희소성으로 볼 때는 4강을 해봤기 때문에 네네. 이 그래도 프리미어 득점왕이 더 많이 표를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차이가 좀 났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먼저 살짝 보여드리고 이 각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이 76%였고 제가 볼 때는 팬들의 기대치가 대회전에 솔직히 낮았잖아요. 벤투 감독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너무 많았었고, 네, 그 여론이 네. 롤러코스터를 탔죠. 올 초에 좋았다가 또 확 안 좋아졌다가 네. 아마 엄청 롤러코스터를 탔죠. 그렇기 때문에 우루과이 전부가 아마 중계하나 저도 놀랐지만 다 놀라셨을걸요. 야, 우리 축구를 하면서 이런 경기를 한다고? 결국에는 자기가 네. 쓰고 싶은 선수를 다 넣었더니 되네? 네, 그렇죠. 약간 이런 거 네. 증명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득표를 한 게 유럽에서 빛난 코리안 리거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 세리아 입성 김민재 외에는 나머지 3개 항목도 나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지만 상대적으로 득표 숫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2022 한국 축구 주요 사건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 한국 축구 5대 사건. 자, 볼리TV 구독자들과 함께 선정을 한 5대 사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자, 팀 벤투.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팀 벤투의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입니다. 네. 76%를 득표했습니다. 이 정도면 압도적인 그렇죠. 득표율이죠. 물론 이것보다 많은 점유를 하고도 일본전 승리를 못했던 팀들이 있지만 갑자기 그렇죠. 2%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네. 이번 월드컵은 정말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자, 근데 아무튼 여기 지금 부제로 중꺾마. 저는 솔직히 이번에 처음 들었거든요. 대부분 분들이 처음 들으셨죠. 네, 이게 엄청 밈이 됐잖아요. 네. 2022년 말에. 그래서 만약에 2022년 유행어 밈 결산을 하면 상위 랭킹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미 그 많은 일간지에서 네. 전국의 모든 각계각층의 모든 이슈를 합쳐서 네. 결산하는 올해의 키워드 이런 데서도 굉장히 상위권에 들어 있더라고요. 네. 제가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롤? 네, 프로게이머 김혁규 네. 선수의 그 선수가 데프트예요. 네, 데프트는 이제 별명, 활동명이고 아무튼 그 선수의 인터뷰에서 나온 어떤 명언 같은 거죠. 요 말이 정말 잘 들어맞는 아주 극적인 승부를 통해서 우리가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 포르투갈전은 정말 역대급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손으로 다 결정되지 않는다는 게 경우의 수가 짜증나는 점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한테 유리하게 끝났을 때는 굉장히 짜릿한 점이기도 한데 다 끝난 다음에 선수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그때는 어떻게 보면 선수들도 우리 축구 팬들과 같은 시청자였던 거거든요. 그렇죠. 네. 하나가 됐던 거죠. 어떤 의미에선 더욱더. 이게 21세기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도하의 궤적 때 미국 월드컵 최종 예선을 카타르에 모여서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 경기 북한을 이기고
선수들이 터벅터벅 나오다가 벤치에서 다른 경기장 결과가 늦게 끝난 걸 알려줘가지고 선수들이 이라크였나? 엄청 좋아하는데 네네. 이라크 일본전에서 이라크 극적인 동점골 넣었죠. 그랬었는데 지금은 휴대폰으로 선수들이 그렇죠. 그라운드에 이렇게 보면서 오웬균가가 들고 와서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보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더 감동적이지 않았나 싶은데 뭐 우리 선수들이 이게 운이 아니라 정말 좋은 실력을 대회에 보여줬기 때문에 더 만족감이 높았던 16강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약간 기술적인 문제도 있어서 네. 좀 설문 항목을 많이 합쳤어야 했는데 더 나눴다면은 뭘 할지 저희가 네. 회의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여기서 나온 부수적인 성과나 기록들 네. 이런 이제 별개 항목이 될 만한데 조규성 선수는 뭐 그렇게 급속도로 이제 전국구 스타가 된 사례는 거의 없거니와 그렇죠. 이게 전국구가 아니라 월드스타 아닙니까? 그렇죠. 팔로워가 원래 한 2만 정도, 2만도 안 네, 됐다면서요? 그 정도였죠. 지금 200만이 넘는다면서요? 300만에 육박하나 300만. 300만 넘었나 이 정도입니다. 아, 편찬이 캡처 하나 딱 이렇게 띄워주시고요. 그래서 이 이제 정도면 와 진짜 역대급이죠. 기록상으로도 월드컵 한 경기 두 골을 한국 네. 선수 처음이었고 네. 그래서 조규성 뺄만하고 그 다음에 4년을 통으로 준비한 게 처음이었다는 것도 그쵸. 네. 별떡모로 뺄만하고 그리고 뭐 이건 뭐 좀 더 마이너한 거지만 호날두에 대한 것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슈이기 때문에 네. 뭐 한반도가 된 우리 호날두 네. 뭐 본의 아니게 우리에게 어떤 빚을 갚은 호날두 네. 뭐 이런 것도 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16강 진출은 이제 한일 월드컵 포함을 해도 세 번째밖에 안 되고요. 2010년 이후로 우리가 무려 12년을 기다린 거죠. 게다가 지난 2014년, 2018년 모두 본선 진출 자체가 굉장히 고단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뭐 네. 논란이나 협회 행정에 대한 팬들의 불만도 많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협회가 안 바뀐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어쨌든 그 바뀐 거죠 이것도. 아 그럼요. 네, 그 어떤 과정을 주도했던 인물이 떠났다 하더라도 어쨌든 협회가 외부의 그런 비판에 좀 대응을 한 부분, 그러니까 배운 게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어쨌든 벤투 감독에게 굳건한 신뢰를 주면서 우리가 이런 월드컵 본선을 경험할 수 있게 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벤투 감독 체제 이 팀제로 외국인이 또 국내 감독이 됐든 팀제로 이렇게 뭐랄까요 흔히 말하는 사단. 네, 그렇죠. 이렇게 운영하는 게 정말 유용하다는 거 선수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앞으로도 많이 좀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댓글은 뭐가 있었나요? 네, 뭐 이제 이 내용을 쫙 정리해 주신 네. 댓글이 저희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 있었어요. 남미 복병 우루과이와 예상 밖의 무승부. 아프리카 돌연변이 가나의 네. 패배, 그리고 톱시드 포르투갈의 승리, 세계 랭킹 1위 브라질의 축구 교실까지 믿을 수 없는 월드컵이었다. 그러니까 요는 믿을 수 없는 월드컵이었다. 뭐 이런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H조에서 사실 저는 가나가 좀 부진하고 우루과이가 굉장히 셀 거라고 봤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완전히 네. 거꾸로였던 여러 가지 면에서 예상을 벗어나는 일들이 많았던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이었습니다. 자, 2위는 유럽에서 빛난 코리안 리거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 세리아 입성 김민재 20% 득표를 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한테 방점이 굉장히 많이 찍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좀 살짝 지났고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22, 23 시즌 들어서는 불운이나 부상이나 이런 게 겹치면서 득점했을 때만큼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약간 체감이 덜 돼서 그렇죠. 이제 득표가 좀 적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보면 득점왕이 또 나올 것이다. 그것도 EPL에서 크크크 노리치 끝까지 보고 노리치전 트로피하는 거 아직도 생생하다. 16강전 우리가 올라가지 않았다면 무조건 손흥민 득점왕이 이번 득표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2020년 사건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시고 늘 그 한 걸음을 더 가는 선수 한국 축구에서 이런 선수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어떤 중요한 상황에서 독일전 골도 그렇고 이번에 포르투갈전 마지막에 어시스트도 그렇고 그리고 월드컵 프리미어리그 득점왕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살라가 득점왕 단독으로 따고 서면서 2위가 됐으면 그것도 엄청난 성과지만 그렇죠. 지금하고는 또 많이 달랐겠죠. 그렇죠. 네. 그 역사의 한 줄에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네. 큰 차이가 있죠. 자, 우리 김민재 선수 우리 통기자 김민재 우리 통기자 김민재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솔직히? 저는 솔직히 약간 안 믿었죠. 네. 그러니까 본인은 생각했다기보다는 자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뭐 내가 어느 정도 급이다라기보다는 뭘 하든 나는 해볼만한데? 극복해낼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보면서 이 정도로 자기 확신이 있다고? 네. 대단한데? 이러면서 뭐 의심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저렇게 자기 확신하지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맞는 생각이더라고요. 그렇죠. 이탈리아 세리아 9월 이달의 선수상 받았고 네. 전반기 최고 선수로 뽑은
매체들도 꽤 있고. 그렇죠. 정말 유럽이 주목하는 수비수로 성장을 했고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설은 꽤 신빙성 있게 좀 거론이 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김민재 선수의 활약도 인상적이었고. 자, 다음 3위 손흥민과 토트넘의 방한 팀 K리그와 세비야와 격돌했던 토트넘 소식이 2% 득표를 했습니다. 네, 다른 어떤 국내 대회들보다 이게 득표 높았어요. 네. 저는 사실은 이거 이벤트성이기 때문에 어떤 대회 성적 이런 거 위주로 결산 항목 짜면서 찰싹 잊었다가 후배 기자가 이제 얘기를 해줘서 이게 있었지 싶었는데 확실히 이게 국내 축구 팬들한테는 체감상 굉장히 큰 이벤트였고 중요한 이벤트였다는 거를 새삼 느꼈고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은 16강 손흥민 득점왕 그러니까 한 표밖에 투표를 못하는 거잖아요 시스템이. 근데 그런 거 두 이벤트를 제치고 2%나 받았다는 게 그렇죠.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해외 팀들의 방한이라는 건 물론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었고 예전으로 치면 뭐 마라도나도 왔고 밀란 유벤투스 뭐 다 왔지만 이번 방한은 한국 선수가 뛰는 명문팀 한 경기만 꼴랑하고 이제 가는 게 아니고 그 두 경기 사이에 이 한국에서 캠프를 차리고 팬 서비스나 여러 면에서 한국 사람들과 굉장히 좀 강한 스킨십을 하고 재밌게 호흡을 하고 돌아갔다는 점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대 내한 경기로 쌓인 불만을 씻어줬다는 점에서 그렇죠. 여러모로 굉장히 큰 이벤트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역대 뭐 많은 내한이 있었지만 사실 역대까지 갈 것도 없고 2019년 이 나일강도 좌식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 아쉬움을 상당 부분 씻어줬던 그런 이벤트였던 것 같고 저는 그 토트넘이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이벤트를 했는데 인터뷰도 많이 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주기자하고 손흥민 클루세스키 벤 데이비스 인터뷰했던 보셨습니까? 컴플레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셰프셰비하고 또 손흥민 선수가 약간 주기자 매기는 개그를 치는 뭐 이런 부분들 이따 한번 또 봐야겠네요. 자, 4위 보겠습니다. 국내 리그 소식이죠? 네, 마침내 정상에 오른 울산현대 17년 만에 K리그 우승 이게 이제 1%를 득표를 했습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그러니까 K리그를 대표하는 어떤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신기록 수립, 축구판을 뒤흔들 만한 대형의 뭐 안 좋은 것 쪽이든 좋은 쪽이든 사건 이런 게 막 크게 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울산의 우승은 조명을 받기 충분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유럽 축구 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아스날이 1위 달리고 있고 우승하냐 못하냐가 굉장히 화두잖아요. 그렇죠. 약간 아스날이 오랜만에 우승하는 것과 시기상으로나 팀 이미지로나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홍명보 감독 푸른 파도에서 공개가 된 거죠, 그죠? 네네. 네, 푸른 파도라고 울산현대가 이제 자체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꾸준히 공개를 했었는데 보시면은 이제 라커룸에서 선수들 약간 꾸중하면서 의자를 걷어차는 정말 올해 최대 명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이게 팀이야. 네. 인터내셔널 매치라고. 이게 다른 사람이 하면 좀 느낌이 달랐을 텐데 한 감독님은 그런 뭔가 좀 멋이. 자, 여기에도 역시 뭐 댓글들이 달렸는데 특히 이제 월드컵이 정배겠지만 소니의 득점왕 대단하지만 울산의 우승도 다른 스토리가 있고 또 전북과의 경기도 재밌었다고. 네, 전북을 상대로 FA컵에서는 안 좋았다가 바로 이어지는 경기에서 역전승을 거두는 그런 굉장히 극적인 우승 과정이 있었고 국내 리그 관련해서 정리한 차원에서 이슈를 더 말씀을 드려본다면 뭐 아래에서 이제 다른 국내 축구 관련된 이슈가 하나 더 있는데 그 외엔 경천 동지할 만 큰일 없었던 것 같고요. 왜냐 FA컵 우승팀 전북 경천 동지라는 말 되게 오랜만에 듣네요. 네. WK 우승팀이 인천현대제철 다 이제 좀 평범한 결과에 가깝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는 우승이라고 할 수 있죠. 뺄만한 일은 아니고 뭐 좀 특이한 일이라면 인천 유나이티드가 시민구단이 가는 건 좀 드물기 때문에 아침에 진출했다는 거. 그다음에 천안과 청주의 프로가 근데 이거는 내년에 들어오는 거라서 내년 시위라고 할 수도 있어서 뭐 이 정도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주성환 감독님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해주셨고 늘 강등권 오가던 팀인데 순식간에 AF 챔피언스리그 진출시켰다는 거 축하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이제 5위 득표를 한 한국으로 온 이승우와 지소연 1% 득표를 했고요. 자, 유로파 스타들 뭐 국내에 들어오는 일들은 좀 많이 있었죠. 근데 국가대표급 선수면서 나이도 어린 이런 선수가 유럽에서 유턴하는 케이스가 흔치는 않기 때문에 또 이승우 선수는 워낙 스타성이 있는 선수여서 이제 기대를 많이 모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는 사람도 있었고 호기심을 품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정말 모두의 기대를 뛰어넘는 활약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말 엄청난 골을 넣고요. 14골 3도움을 기록하면서 마침내 프로 10골 이상을 드디어 넣었는데 기존에는 한 시즌에 2골 넣은 게 최다일 정도로 이게 사람들이 되게 궁금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불운한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이승우가 분명히 잘하는 선수인 것 같은데
근데 드디어 자신의 프로로서의 기량을 증명해냈다는 그 점에서도 국내 리턴과 더불어서 굉장히 화제가 될 만한 일이었던 것 같고 골 하나하나를 봐도 네. 이승우의 한테 우리가 기대했던 거 청소년 대표팀 시절에 많이 기대했던 그런 모습들이 편린히 많이 보였어요. 제가 이승우 선수 K리그 왔을 때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승우 올 시즌에 2자릿수 골 이상 기록한다. 들으신 적 없습니까? 하셨던 것 같기도 네, 하고.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사석에서 K리그 출신의 유명 레전드 한 분이 뜨뜻미지근했군요. K리그 쉬운 곳 아니다 했는데 쉬운 곳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승우 선수가 대단한 활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팬들도 많이 경기장을 끌어모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인상적인 이런 네, 똑같네요. 네. 기본적인 동작은 할 수 있죠. 이정용 선수였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김도균 감독이랑 만난 게 네. 굉장히 좋았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합이 좀 맞았죠. 네, 다른 감독과 만났으면은 별로였을 수도 있어요. K리그 왔어도 그러니까 이제 역시나 해외에서나 한국에서나 선수와 감독의 합은 참 중요하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리뉴 밑에서의 손흥민, 콘테 밑에서의 손흥민 그런 느낌. 네, 죄송합니다. 자, 지소연 선수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지소연 선수 역시 컴백을 했는데 이승우와는 좀 다르죠. 지소연은 뭐 한국 남자 선수로 치면 뭐 기성용이나 이런 케이스처럼 이제 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걸 누리고 돌아온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뭐 국제적인 비중으로 봤을 때 역대 남자 선수 역대 최고의 선수 못지않은 엄청난 위상을 갖고 있는 그럼요. 선수가 아닌가. 네. 네. 한국 여자 축구 사상 당연히 최고 스타고요. 한국 A매치 최다 득점 기록 보유자입니다. 네. 남자 통틀어서 163경기 83골. 네. 네. 그리고 이제 한국 여자 축구 사상 처음으로 유럽리그 주전급 활약을 했고 그 팀이 뭐 약팀도 아니고 네. 첼시가 잉글랜드 국내를 제패했고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한번 했었죠. 그리고 이제 2010년 U20 여자 월드컵 3위 이때 되게 센세이션했거든요. 그렇죠. 같이 뭐 감독님이랑 TV 토크쇼 나오고 네. 뭐 이런 센세이션한 등장 이후에 여자 월드컵 16강 등에 뭐 굵직한 성과를 쭉 남겨왔는데 이번에 국내로 이선하면서 사명감이 꽤 있었는지 이승우 선수 세레머니를 같은 팀이니까 네. 뭐 따라하는 공약을 한다든지 예능 출연도 적극적으로 하고 굉장히 좀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까지 네. 뭐 스타의 면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천 현대제철이 거의 뭐 압도적인 강팀인데 네. 좀 견제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수원FC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지소연 선수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그 지소연 선수가 좀 리더로 속해 있는 뭐 주장은 조소연 선수지만 자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 대표팀 3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2023년 피파 여자 월드컵이 호주, 뉴질랜드 공동 개최로 23년 7월달에 32가 본선 무대 개막이 되니까요. 우리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랭킹에 들어오진 차트인 하진 못했지만 또 거론될 만한 얘기들 좀 간단히 살펴보고 갈까요? 네, 뭐 어떤 파동, 파문, 네. 뭐 이런 말이 붙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으면은 기분이 나빠도 올려야겠지만 다행히 올해는 그 정도까지는 없었다 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고 뭐 그나마 좀 우리가 좀 지적할 만한 거, 안 좋은 얘기가 될 만한 것 좀 간단하게 짚고 네. 가자면 일단 지난해부터 시작된 연령별 대표팀 연속 한일전 0대3 패배의 어떤 흐름 네. 뭐 이런 것을 지적하는 댓글이 있었어요. 근데 뭐 A 대표팀도 그렇고 지금 U20 대표팀도 그렇고 특히 연령별 대표팀에서 진지는 오래돼가지고 너무 좀 아쉬운데 요거를 좀 언제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 전성기 때 한번 제대로 붙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만약에 0대3이 나오면 진짜 할 말 없지만 제대로 붙을 방법은 뭐 월드컵 최종 예선 같은 조. 네 요즘에 정기전 안 하니까 네. 이번에 또 일본이 월드컵도 워낙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팀이 좀 폼이 올라왔을 때 한번 붙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뭐 다른 의견 중에서는 그 이번 월드컵 이후에 좀 비판할 만한 점, 월드컵 중에서 나온 어떤 문제 제기들, 뭐 저기 의료나 이런 쪽의 문제 제기들 같은 것도 얘기할 법하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22년 한국 축구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추억들이 있었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한 해 모두 수고하셨고요.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폴리TV의 서영욱. 네, 김정용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랜저리라도 뭐 그랜저는 써도 되는 표현인데요. 네. 세뱃돈은 알아서 보내주세요.